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시설을 설립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도내에서 5곳을 한국 전쟁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유해 매장 추정지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공사에 들어간 전라감영의 상냥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중심 건물인 선화당의 공정률은 30%로 복원된 전라감영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 수가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떠들썩했던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 그 당사자인 이 목사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 씨는 이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오래 근무한 것처럼 가짜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경력인 건 맞지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전주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로 삼은 건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해당 법령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은 제3호의 남옥, 즉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만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라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적자는 혼란이 우려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건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매우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각 시설별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한 항목도 있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호 남옥만을 이제 적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종사자 자격 기준의 시행규칙 뒷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 직권 폐쇄를 놓고 이 목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가 도로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곳을 포함해 전북에서 5곳을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로 결정했지만 조사와 발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호국원에 자리한 부흥광산 입구입니다. 1951년 빨치산을 토벌하겠다며 군경이 들이닥치자 마을 주민들이 숨어서 생활한 곳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군경과 청년대원들이 광산 입구에 불을 질러 주민 500여 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진이었어.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먼저 들어온 어른들이 누가 죽은 것 같더라. 그러면 가서 찾아 확인하고 오고. 광산에서 붙잡힌 주민 50여 명은 임실 강진면 맥골등지로 끌려와 군인과 경찰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들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 가운데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전북엔 임실 청운면을 포함해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와 발굴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007년부터 2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유해 매장 추정지 168곳 가운데 13곳을 우선 발굴했지만 전북에서 발굴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북의 유족회가 꾸려진 지역은 고창, 임실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진실 규명에 나설 후손이 적고 이념 대립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된 제대로 된 발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발굴은 물론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의 역사가 무관심 속에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도 비상인데 김제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 환자도 일주일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 한낮 기온은 36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낮 3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데 이러한 떼약볕을 사람이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 표면 온도는 어느 정도일지 이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선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리 부분이 40도를 넘어서더니 5분 만에 무려 5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처럼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온열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열 질환을 겪은 환자는 전북에서만 70명, 일주일 새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사망자 3명을 포함해 30명이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실제 고령일수록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화로 땀구멍이 위축돼 땀과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데다 갈증도 잘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사망 위험이 높은 열사병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등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계 손상 징후엔 의식 저하, 선망, 이상행동 등이 보인다면 의료기관을 반드시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 탓에 오른 체온엔 해열제가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땐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평소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수시로 시원한 물을 얼굴과 목덜미에 뿌려주는 게 온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건공사에 들어간 전라감영의 선화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주요 건물이 들어서면 조선시대 전북과 전남,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감영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선화당 상향을 올리겠습니다. 전라감영 선화당의 마룻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복원 작업에 들어간 선화당의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 겹처마와 팔짝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속이 누런 황장목이 사용됐습니다.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은 실제 있던 지점에 들어섰고 역사적 고증을 살려 당시 건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원상태 그대로 복원을 한다라는 진정성 있는 복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발굴 사업과 또 그 사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선화당에 이어 내야, 연신당, 관풍각 등 주요 부속 건물 6동의 본 공사도 이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은 올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자긍심, 전라도 안에서도 전라북도인 우리가 더 중심지였고 수구였고 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원되는 전라감영에는 시민들이 전라감영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3D와 가상현실 등이 도입됩니다. 우리 역사를 생동하게 다시 재현해서 많은 분들이 건물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보면서 조선시대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감영이 복원돼 내년 말에 개관하면 한옥마을과 풍남문, 구도심을 이어주며 전주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역시 출마가 예정된 김윤덕 현 위원장과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에 대도약을 견인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하고 도당 혁신과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중앙과의 소통에 유리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도민들의 기대를 받아 안아서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소통하고 관철하는 그 역할을 했을 때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김윤덕 현 도당 위원장도 다음 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위원장은 도당을 민생 정당화하고 현역 선출직에 대한 평가와 정책 논의를 상시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안호영 의원의 현역 역할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국회, 도당 위원장을 두루 거친 자신이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정치의 활성화, 또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보자면 오히려 그런 경력들이 훨씬 더 전북도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대부분 선배 의원들이 추대 형식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경선을 치른 건 민주통합당 시절이었던 2012년 김춘진,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때였던 2015년 유성엽, 이상직 의원 정도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이번 도당위원장은 다음 총선 때까지가 임기인 만큼 공천을 받기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단체장들이 국가예산 확보 시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집권여당 국토위 위원이라는 점, 김윤덕 위원장은 전주와 익산 지역위원장들의 지원이 예상된다는 게 강점입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다음 달 2일과 3일 권리당원 ARS 투표와 4일 대의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결정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이 지탄받게 된 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 상고로 전락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기금운용직 이직률도 11.6%로 금융업계 평균 12.3%보다 낮아 전주 이전 이후 공단 이직률이 높다는 일부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성 리스크는 온데간데없고 지방 이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막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소리 축제를 넘어 판타지를 10달을 주제로 닷새 동안 풍성한 음악 여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젊은 음악가들이 경쾌하고 현란한 연주를 선보입니다. 건반, 기타 선율과 어우러진 소리꾼의 목소리는 더욱 애절합니다. 귀에 익은 듯한 방울소리, 화려한 옷차림에 신명나는 구파는 순식간에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전통예술의 원형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올해 소리축제가 기획한 한국의 5대 굿 시리즈입니다. 북구경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어우러져서 춤도 추고 또 공수도 이제 뭐 언제 어느 때 어떨 것이다 기도 뽑고. 이번 축제 개막 공연은 국내외 중심 출연진들이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펼칩니다. 전국 7개 국악 관현악단은 3시간 동안 회막 무대를 장식합니다. 간판 프로그램인 판소리 5바탕과 산조의 밤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에서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국내 전통 음악가들이 창작 작품을 선보입니다. Жанжуу хотдох Азийн сорын фестивальд Монголоос 2, Вьетнамаас 2, Узбекистанаас 2 ингээд оролцогч оролцсон байгаа. Тэгээд нийт бүх оролцогчтой маш том амжилтыг хүсье. 놀이마당에는 대형 무대 2개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많은 음향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놀이마당에 대형으로 된 2개의 무대를 동시에 세워놓고 동쪽의 스테이지, 서쪽의 스테이지가 일시에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시대와 장르, 공간을 넘는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삼은 제17회 전주 세계 소리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북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북의 전출자는 6만 1,298명, 전입자는 5만 8,673명으로 순유출 인구는 2,6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6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북의 순유출 인구는 7,81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현대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진출합니다. 전북 현대는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 킬 구단과 이적에 합의한 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적률은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BMW GT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58살 송모 씨가 몰던 2013년식 BMW GT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기가스 순환장치가 과열돼 불이 나면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31명을 적발해 6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3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6살 A씨 등 7명은 선거 당시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찐통 더위는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5도 등 34도에서 35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